네,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중국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什么时候 언제 얘기하고 있죠. 중국은 什么时候 언제 쉬 쉬는지 什么时候红火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보실 주제는요. 중국의 별난 기념일들입니다. 별난 기념일을 포함해서 그냥 기념일들까지 몽땅몽땅 안내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중국은 법정 공휴일이 언제예요? 중국은 什么时候休息 언제 쉬나였네요. 중국의 법정 공휴일은요. 두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법정 공휴일, 그 두 번째는 중국의 기념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법정 공휴일 중에 전통 기념일로는 우리와 굉장히 유사해요. 첫 번째로 중국인들이 크게 세는 날은 유엔단, 우리 예전에 배웠던 신년, 신년이에요. 신년에 2, 3일 정도 휴식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신년 좀 쉬고 나면 조금 지나서 춘지에 뭐였죠?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일주일부터 열흘까지 쉬는 중국인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유엔단, 춘지에, 그리고 또 우리도 추석 때 쉬잖아요. 중국도 추석 때 쉬거든요. 추석은 중국어로 쫑치오지에였어요. 추석에도 2, 3일 정도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중국은 단오절과 청명절에 휴식을 하는데요. 단오절은 우리는 창포물에 머리 감고 이제 이게 단오절인데 중국의 단오절은 불원이라는 정치가이자 시인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쫑즈라는 나뭇잎에 싸져 있는 찹쌀밥도 먹고 또 용선 경기라고 해서 배 경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고요. 그때도 2, 3일 정도 쉬고요. 그리고 청명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묘하는 날하고 비슷한 날인데요. 4월에 있어요. 4월에 조상을 돌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쉬는 날이 있고요. 그게 전통 기념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기념일. 제일 크게 세는 거는 국경절 들어보셨죠? 9월 칭지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면서 국경절에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휴식합니다. 9월 칭지에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절, 라오동지에 노동절에 쉬고요. 우리는 쉬는데 중국은 쉬지 않는 날로는 중국은 이제 종교적인 행사를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쉬지만 중국은 그런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중국의 법정 공휴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이 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받는 거는요. 자, 1년 판매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모 회사에 이제 근무할 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런칭을 하는 날짜를 제 나름대로는 요일이 좀 중요하니까 5월 12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 날짜에 런칭하면 무난할 것 같다라고 이제 중국 측에 메일을 썼더니 중국 측에서 저한테 온 메일 중에 당신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5월 12일에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5월 12일이 왜 그렇지? 라고 봤더니 중국에 사천 대지진이 발생한 날이 이날이라서 이날은 이제 애도 기간이라서 뭔가 시끌벅적한 행사를 하거나 이제 그러기엔 적합하지 않은 날이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런칭한다거나 이벤트를 오픈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실 때는 5월 12일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5월 20일 혹은 5월 21일까지 참아주시면 이때는 행사가 성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5월 20일은 발음 잘 들어보세요. 520이잖아요. 5爱你, 520, 5爱你, 520 밑에도 521, 我爱你, 我爱你 발음이 유사해서 중국 고백데이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5월 20일, 5월 21일에는 어떤 걸 기획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렇게 중국에는 우리처럼 2월 14일, 3월 14일 발렌타인데이도 있긴 있지만 그날보다 고백데이 그리고 7월 7석이라고 해서 치시 이날은 이제 음력 7월 7일을 얘기하는데 이때가 최대의 중국 커플데이예요. 커플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벤트를 기획하실 때는 이날과 이날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요. 아버지의 날은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 관련된 어떤 이벤트를 준비한다 그러면 5월과 6월을 노리셔야 되는데 6월은 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버지의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중국 최대의 그 수능 이슈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까오카오라고 해서 대입 수능을 약 1박 2일에서 2박 3일까지 온 나라가 다 시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날 행사가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 행사를 기획하신다면 6월보다는 그래도 그 어머니의 날, 모친지에 기획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은 우리나라는 5월에 있지만 중국은 9월에 있고요. 어린이날이 우리나라는 5월 5일이지만 중국은 6월 1일입니다. 6月1号 중국의兒童节 우리 본문 중에도 있었죠.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어떤 플랜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 11일을 놓치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11월 11일은 중국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은 1년 중에 365일 중에 가장 수익이 높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11월 11일은 원래 꽝꾼지에, 딴션지에라고 해서 원래는 혼자 왔어요. 싱글데이, 솔로데이였거든요. 근데 2009년에 이날 갑자기 알리바바라는 회사에서 이런 마케팅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왜 솔로입니까? 당신은 왜 솔로여야 합니까? 당신이 솔로를 탈피하려면 우리 회사 제품을 좀 사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이 하루 동안 무료 배송, 반값 세일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하고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메시지와 이 날짜가 가진 특수성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펑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날 단일 매출 기록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2009년부터거든요. 근데 2009년을 지나서 지금 이제 2017년이 됐는데 2016년에는 그날 하루 동안의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광군제라고 검색하시면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과연 올해는 알리바바가 얼마나 많은 그 빠른 단일 매출을 세울 것인지 전 세계가 기출을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올해 2017년 11월 11일에는 또 하루 동안 얼마나 팔릴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판매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구입을 하는 입장이라도 11월 10일까지는 장바구니 담아놨다가 11월 11일 자정이 됐을 때 빨리 클릭하셔가지고요. 물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중국어 什么时候最红 중국이 언제 제일 잘 나가고 중국어는 什么时候休息 중국인들은 언제 쉬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什么时候 복습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같이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16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